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창입니다. 오늘 7월 22일 화요일이고요. 화요일은 제가 한 2달째 저녁에 노량진 에듀윌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창업과 취업을 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코칭 클래스를 하고 있고요. 오늘이 마지막 일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가서 말씀드리면 좋을까? 왜냐면 진도는 지난주에 거의 다 나갔고, 그래서 이번 주에 해야 될 부분은 얼마나 꾸준하게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넘버 게임이라는 단어를 제가 자주 사용합니다. 사실 매번 저희 회사 사내교육도 마찬가지고 어디 학원에서 강의를 하거나 특강을 하거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클래스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100% 제가 원하는 결과를 내질 못해요. 이번 클래스에서도 한 10%? 10% 이하라고 생각되는데, 코칭 클래스로 굳이 운영을 하는 이유는 매주 과제를 내드리고, 그 과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영업을 내가 오픈하려고 하는 지역에서 실제 해보고 오는 매물과 고객을 찾는 그 활동, 마케팅 활동을 직접 해보고 와서 영업하고 온 그 일주일의 내용을 같이 얘기하고, 그걸 고칠 것들을 고치고 보완할 것들을 보완하고 또 다음 진도를 나가고, 예를 들어 첫 주에 영업할 지역을 정하고 목표 매출 얼마를 벌 건지를 정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영업하려고 하는 그 지역의 지도를 만들어 오고, 그 지도 내에 들어있는 영업 대상이 되는 건물들, 그 건물들의 데이터를 정리하는, 결국 그 건물 안에 있는 임차인들에 대한 그 스태킹 플랜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해당 건물의 주변에 있는 경쟁 건물들에 대한 건물주 데이터, 주요 층을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구축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 실제 부동산을 1층에 오픈해서 이제 영업을 하시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 그 1층에 부동산이 있다 보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워크인으로 들어오다 보면 내가 원래 그 가려고 했었던 건물들에 대한 데이터가 퍼즐 맞추기처럼 오늘은 A 건물 3층에 있는 임차인이 왔다 가기도 하고, 그 A 건물의 건물주가 왔다 가기도 하고, 이러면 누적된 데이터들이 쌓여가지고 뭔가 그 안에서도 매칭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나오는,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능한데 5년이고 10년이고 언제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두세 달 안에 충분히 그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만들게 했고 만들어서 제가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인위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 구축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대응력을 높이고, 또 그렇게 만난 그 물건 중에서 전속 물건도 받아내고 고객도 나의 어떤 전속 고객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 과정 안에서 진행하는 건데, 누구는 해내고 누구는 해내질 못해요. 오늘 아침에 저희 회사 신입 직원 여러분이랑도 미팅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왜 교육을 똑같이 하는데 똑같은 점수가 나오지 않는가? 왜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저희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한 반에 60명이 다 넘었었거든요. 60명에게 똑같이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물론 이제 저조차도 제가 1등은 아니었어요. 누구는 1등을 하고 누구는 60등을 한단 말이에요. 제 경험상 학교 수업만 잘 들어도 20등 아래 내려갈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40등 맞고 50등 맞고 결국 대학 못 가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상위권에 있어도 1등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등 하는 사람은 항상 10등 하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10등 할 노력만큼 계속 루틴하게 한 것이 아닌가, 40등 할 공부 수준으로만 루틴하게 한 거 아닌가. 그 루틴이라는 그 단어가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한다는 뜻인데, 꾸준히 공부 안 하면 꾸준히 점수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영업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영업을 안 하는, 더럽게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데 굉장히 영리하게, 똑같은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남보다 2배, 3배의 효과를 볼 수 있게 영리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리하게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업무량이 적은 사람, 그리고 업무량이 엄청 많은데 더럽게 요령이 없는 사람, 그리고 더럽게 요령이 없는데 일도 안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영업 조직에서도 누구는 1등을 하고 누구는 꼴등을 하고 있는데 학교랑 똑같아요. 1등을 하는 사람은 1등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루틴하게 영업을 하고 있고, 꼴등을 하는 사람은 꼴등 할 것처럼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꼴등한테 저희가 한번 이렇게 물어봅니다. 꼴등을 원해서 일부러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누가 돈을 벌기가 싫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어저께 저녁에 제가 썼던 글을 다시 읽어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부동산 중개로 돈을 버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걸 제가 가리키는 코치예요. 근데 저는 그게 꼭 그렇게 해야만 돈이 벌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하지 않는 사람들 안 벌리는 거고, 그거 똑같아요. 수학 선생님이 수학 과외를 하면 딱 그 성적 안 나올 만한 애들은 다 안 나올 이유가 있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일 못하는 이유가 딱 정해져 있고. 자, 그러면 코칭을 받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을 툭툭 쳐주면서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게 어떤 코칭을 받는 그런 효과고, 또 코치로도 그걸 했을 때 어떤 보람을 느끼는 거잖아요. 제가 제일 짜증날 때는 뭐냐면, 나 나름대로 시간을 들였는데 효과가 안 날 때.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학원이다 그러면, 뭐 학원이야, 그리고 학원이랑 뭐 과외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애들 초등학생 중학생 과외를 많이 했는데, 과외비를 많이 받았는데 애들이 성적이 쑥쑥 올라. 그러면 저도 기분이 엄청 좋잖아요. 근데 돈은 받았는데 성적이 더럽게 안 올라, 공부를 하질 않아. 그러면 저는 그냥 그 알바라고 생각하고 돈을 버는 거죠. 근데 그게 쌓이면 돈을 억만금을 많이 줘도 그 공부를 더럽게 안 하는 애를 가르치긴 싫거든요. 결국은 제가 그 엄마한테 먼저 얘기해서, 어머니 저 영수 못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그만둔 적도 있긴 한데, 가장 큰 보람은 애도 열심히 하고 저도 열심히 하는 거. 그래서 오늘 학원 마지막이라 가지고 제가 가면서, 과연 2달 동안 나는 열심히 가르쳤나, 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으로 가르쳤나, 과연 나는 90점밖에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클래스를 가르치고 똑같은 그런 코칭을 여러 명한테 수십 년 동안 해오다 보면, 어떤 사람한테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잘 가르친 적도 있는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대충 가르친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 원인은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보면, 그 가르치는 놈도 흥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대로 배우고 싶으면 배우는 사람도 열정을 좀 가져야 된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예전 직장에 그 부하 직원이었던 친구들이 부동산을 오픈해가지고 제가 잠깐 들려보기도 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여전히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이고,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지만 또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일을 배우는 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용산인데 차가 엄청 막히네요. 한강대교를 빨리 건너야 될 텐데 학원 수업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휴, 괜히 답답하네요. 마치겠습니다.